응, 선생님, 자. 선생님, 일단 첫 번째 물건. 첫 번째 물건? 첫 번째 물건이 뭐야? 뭐부터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물건은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 당시, 축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운동할 겸 해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서정원 씨가 그때 이제, 한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죠. 그 서정원 씨가, 한인들이랑 같이 조기 축구처럼 축구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축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소개시켜줬던 축구화를 이제 그때부터 생각했던 축구화가 제 첫 번째 물건입니다. 되게 비싼 물건. 그 당시 유학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좀 비싼 물건에 속했는데, 지금 가면은 헐값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판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축구화가 저한테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축구화로 꽁은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나름 파리 축구대회도 나가고. 파리 한인 축구대? 네, 축구회가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한인들끼리 이제 축구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유럽에서 독일이랑도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각 나라에 있는 조기 축구인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해서 그때 이제 1위를 하면은 이제 한국 전국체전 같은 데서도 이제 초청받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한인회인데 네. 나름 지역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네. 프랑스 그런 지역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면은 우승을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전국체전이나 이런 전국체전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런 축구대회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것 얘기도 있었고 해서 한때 푹 빠졌었죠. 나름 유학생활에서. 그래도 유학생활에서 그래도 그 축구라는 게 축구 이상의 의미도 있었겠다. 사람도 만나고 또 그렇죠. 유학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보통은 다들 유학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만나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난다고. 그런데 약간 종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택했던 게 이제 축구에서 만났던 여러 한인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축구하면서 제 생활하는 부분들이나 유학해서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철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에 와서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는 확실했겠네. 그렇죠. 왜냐면 또 몸을 섞는 축구가 또 네네네. 이게 스킨십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분이 좋죠. 그 당시가 제가 갔을 때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였었는데. 그럼 축구 열기 대단할 때였네. 그렇게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가 프랑스가 2003년도에 최고의 더위가 왔었어요. 더울 때 거의 40몇 도 때 막 해가지고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맨날 축구를 하고 미친놈들이 하겠네. 진짜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저거는 군대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프랑스니까 가능한 거야. 그쵸. 그런 타지니까. 네. 맞아. 40도 넘는 그 여름 더위도 그 타지에서의 어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유학 생활을 이겨냈던 가장 근본적인 취미 활동이었어요. 그러겠구나. 만약 그 축구가 없었으면 유학 생활도 더 피곤하고 건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또 축구하는 유학 생활 무사히 마치게 해준 맞아요. 좋은 친구네. 거의 이제 유학 생활 한 6년, 5년을 거기 있으면서 거의 이제 그 축구 때문에 먼저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됐고, 친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또 새로 오는 한인들도 만나게 되고, 물론 한인들도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도. 프랑스 젊은 친구들이나 다른 라오스, 일본, 중국에서 왔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
친구들이 축구를 하니까, 자네들도, 뭐지, 이 친구들? 하면서 축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은 안 통해도 꿍 차는 그쵸. 데는 근데 크게- 어쨌든, 유학을 갔으니까, 막 기본 언어는 프랑스어가 되니까, 말이 안 통해도. 그래도 축구는 뭐, 말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니까, 꿍 차는 거 공통 언어지 뭐.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술 한잔 하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치, 모든 운동의 뒤풀이, 또 먹고 마시는 거, 그렇죠. 자연스럽게. 야, 그러면 그 축구가 참 어떻게 보면 선생님 유학생활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축구 안 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한국에 들어와서 뭐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 안 들어갔어요? 와, 그게 그렇더라고요. 생활이 싹 패턴이 한국 들어오니까 패턴이 여유라는 부분에서, 물론 주말에 하면 되는 축구인데, 사실 제가 이제 미술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주말, 뭐 평일 이런 개념이 없이 일거리가 생기면 일을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하게 되고, 와가지고 초창기는 좀 했었어요. 삼척 쪽에, 이제 유리 작업을 하러 갔을 때, 그때 한 2, 3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삼척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조기 축구회가 있어가지고, 아저씨들이랑 조금씩 볼 차면서 놀긴 했었죠. 아직 유학물이 안 빠졌을 때였겠지. 네네. 그런, 그러니까 때죠. 축구에 대한 그 어떤 그게 남아 있을 때고,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한국 생활에 젖으면서는 또 여유가 또 사라졌네. 맞아요. 오히려 그 빡빡한 프랑스 유학 생활에서 더 여유가 있었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맞아. 근데 마냥 또 현실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또 그 축구는 이제 멀리 사라져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생활 속에 사치가 돼버린 느낌? 취미가 사치가 됐다. 그러니까 제 시간을 뺏는 쪽이 돼버린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돼버린 거죠. 맞네. 그래서 그날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거리가 우선이지 축구 때문에 그 일거리를 포기할 수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도 그렇지. 뭐 누가 취미를 자기 생업하고 그 바꾸겠어? 잘 안 바꾸지. 거기다가 뭐 제가 한가한 시간에만 하는 축구회는 없으니까. 내 시간에 맞출 수는 있지. 그래도 좀 아쉽네. 좋고라도 하지. 그 비싼 축구화를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약간씩 그때 회사하면서 간혹 가다가 보고 있어요. 쟤는 항상, 야, 나 언제 신을 거야? 도대체 나를 신기 싫을 거야, 다 앞으로도? 뭐 이제 다음에 이렇게. 신으면서 끈이 이제 사가지고 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쟤는 계속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도대체 나를 신어주긴 할 거니? 다시? 뭐 제 와이프가 얘기해요. 저 안 버리냐고. 그치, 이제 신지도 않고 신발장에. 신발만 자기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니까. 쟤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그 추억이라서 그 함부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마치 저걸 버린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디 뭐 축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아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저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언젠가는 저 신발을 신을 거라는 그, 막연한. 그치. 내가, 그건 있어요. 저걸 왜 분명히 한 번은 신겠지 하는, 그지? 아들 있어요? 그럼요. 저 잘못하면 아들까지 가는 수가 있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희 아들은 또 축구보다는 야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혀 저 축구와에 쟤는 관심이 눈독을 안 없어요. 들이겠구만. 네. 그 영원히 옆에 있겠네. 잘하네. 자, 다음 물건은 뭐예요, 선생님? 그 다음 물건은 마찬가지로 또 프랑스 유학할 때 썼던 가위예요. 그 가위? 숯가위. 숯가위? 미용실에 쓰는 머리 숱이는 가위. 머리 스치는 가위. 왜? 뭐 아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그 유럽이 커트비가 너무 비싸요. 한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한 35,000원, 4만원 했으니까. 그때 2002년도에 머리 커트 한 번 커트가 한 하는데 3만, 4만 또 그 머리 그 기본 샴푸는 또 추가비. 기본 코트 3만 원에 예. 샴푸까지 하려면 추가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돈 아까우니까 이제 직접 집에서 다들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를 수는 없고 거의 대부분 머리를 약간 기르는 듯 하면서 숯가위로 자기가 집에서 자르면서 숯 솎아내는 거? 네. 아.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계속 그거를 혼자서? 쓰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 자를 때는 한국에 이제 뭐 방학 때나 잠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머리를 처음 자르는 거고. 좀 다듬고 이제 그렇죠, 완벽하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썼던 건데, 그때 썼던 습관이 때문에, 그래도 돈을 많이 아끼긴 세이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 그랬구나. 예. 아니, 그래서, 선생님만 그러는 거야? 다들 그렇게 했어? 거의 한, 애들이 다? 한 3분의 1은 다 그렇게 해서, 너무- 특히 유학생 학생들은, 그쪽에서 아니 정착하시는 이민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쪽 미용실을 이용하기도 뭐, 하고. 한국 사람이면 미용실. 하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서로 깎아주기도 해요. 우리 군대에서. 바리깡 밀듯이. 바리깡 밀듯이. 바리깡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겠지. 근데, 저는 이제, 바리깡까지는 사용 안 하고. 머리가 길었구나, 선생님. 예, 머리가 좀 길었어가지고, 음. 굳이 바리깡까지는 필요 없었고, 숟가위를 장만해서, 저 숟가위로 5년, 6년을. 근데 요즘도 간혹 가다가 머리, 좀 길었다 싶고, 미용실로 그러면 집에서 깎을 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 6년 동안 테크닉이 좀 있어 늘었나 보네. 그러니까 대충 어딜 자르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까지는, 단정하게 보인다 정도는. 지금도 그러면 저걸로 가끔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좀 그래? 그러면 이렇게 그 샤워 욕실에 넣어놓고 그냥 네, 혹시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다듬었겠다. 했죠. 네. 저는 뭐, 생활용품이네. 그쵸. 그 생활용품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없으면 안 되는, 저한테는. 필수품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있어도 그만이지만, 이제 그 손에서 익었기 때문에 가끔씩 꺼내갖고 다듬는다. 네. 참.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미용실에서 깎았을 때의 느낌이랑 저걸로 혼자 다듬고 나서의 그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쥐를 파먹었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익숙해졌나 보네, 또. 네. 그리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깎는 스타일보다는 좀 머리를 안 다듬어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긴 머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곱슬머리를 유지하는 거고. 6년 동안 상당히 자기만족하는 테크닉이 생겼겠네. 그쵸. 이건 그게 뭐 되게 누가 소중한 자애예요, 자애. 남들은 야, 그거 짚어먹은 거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남들이 볼 땐 자애고, 제가 볼 땐 자애고. 그치.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머리를 왜 그따구로 갖고, 근데 나는 그게 더 만족스럽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의 자애. 참. 그 가위로 애들 깎아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그걸 또 측은하게 봤던지 간혹가다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이제 불러가지고 깎아줘. 해줘요. 그러면 또 땡큐 하면서 그러면서 좀 배우나? 야,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돼? 그걸 뭐 배우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마루타가 돼줄게라는 개념이죠. 근데 뭐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든 뭐 조형하는 사람이든 일단 손 다루니까 이 가위를 다루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자기 이제 패턴이 생기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해. 보면 예술하는 사람. 참, 그럼 저 가위는 뭐 죽을 때까지 생활용품이네. 그렇죠. 어떻게 저거는 그것도 하나 기술도 배웠어요. 하나 배운 기술 하나 있는데 저 숯가위는 헛가위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헛가위질. 그게 뭔 말이야? 우리가 이제 가위를 그냥 아무것도 안 자르고 그냥 치잖아요. 그러면 저 가위가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헛가위질을 하면은 그만큼 말이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숯가위는 좀 뭔가 다른 가위하고 다른 그 특성이 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그쪽 이제 전공한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전에는 자르기 전에 딱딱딱딱 하면서 잘랐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갖다 대고 필요한 부분만 계속 자르는. 은근히 그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 가위도. 왠지 이제 저렇게 헛가위질 해서 이제 가위가 빨리 좀 망가질까봐 걱정을 그리고 또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저 가위 자체가 좀 비싼 편이에요. 안 비싼 게 없겠네. 다 비싼 게 비해. 그러니까 미용 재료는 그쪽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아트 쪽, 예술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미용을? 네. 맞아.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이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비싸게. 생각보다는 비쌌어요. 그지 뭐 아티스트가 쓰는 도구다고 생각하면 우리 같이 지방에서 쓰는 가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핸드메이드도 많고. 그러겠네. 프랑스 미용실이 비싸구나. 내가 아는 친구 어머니도 프랑스 여잔데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미용실 하거든. 혹시 내는 부장 같네? 가난하진 않죠. 그니까, 아니, 어머니가 뭐 하냐 그랬더니, 그 프랑스에 이제 파리에서 미용실 하거든. 파리 사는 애인데, 그럼 나름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더 웃긴 건 프랑스뿐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비싼 편이에요. 거기서 유럽은 물가가 모르겠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싸요. 싼 거는 엄청 싼데. 식료품이나 이런 건 싸다며. 그죠. 또 싼 나라도 있고, 또 비싼 나라도 있고, 또 같은 나라에도, 도시와 시골은 가격도 틀리고. 그러니까 오광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골에서는, 저기 독일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하더만. 아, 맞아요. 생필품은 독일이 정말 싸요. 그니까. 지가 여기 들어와서 우유 사 먹고 빵 사 먹다 놀랬죠. 과일도 못 사. 과일도 비싸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물값을, 그러니까 2000년 당시니까 물을 돈 주고 사 그러니까 물을 그쪽은 이제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치, 근다더만. 그래서 물을 다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필품 쪽은 아무래도 그쪽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샤워할 때도 수돗물로 샤워하는 게 찝찝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발달된 것 같아요. 샴푸든 그런 미용 기술도 발달된. 외국 애들이 한국 와서 그 모텔 같은 데서 샤워하면 죽인대잖아, 느낌이. 그냥 너무 물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아니, 그, 외국 애들, 한국에 들어와서 모텔 들어갔을 때 처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래요. 그 샤워할 때 그 이제 자기들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근데 너무 수돗물이 그 깔끔하게 이렇게 쫙 감기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외국 애들 그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수돗물 막 하면 막 그 뭐 이물질도 나오고 끈적끈적한 것도 있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가위는 이제 선생님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겠구만. 또 하나 뭐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볼펜이에요. 볼펜인데 이제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무슨 졸업? 뭐,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좀 비싼 편이었던 것 뭐 같은데. 카파 뭐 이런. 아니 그런 쪽도 아니고 크로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 당시는 그래도 뭐 만년필도 아니고 무슨 볼펜을 줘? 근데 되게 웃겼어. 그러니까 그게 세트예요. 뭐랑 세트? 그 만년필과 아. 볼펜이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되어 돼 있는 있는 거. 그런 거였는데 만년필은 그 쓰다가 분실이 됐고 남아있는 게 이제 볼펜. 근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요 이제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준 마지막 선물이 그거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저한테 졸업 줬던. 선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만년필을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 만년필을 잘 쓸 기회는 없잖아요. 굳이 뭐. 그런데 이제 뭐 장난으로 사인하거나 뭐 하다가 뭐 쓰고 하는데 볼펜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만년필은 잊어먹고 잊어먹는데 볼펜만 남은 게 그거 남았네. 있는데 이제 그때는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남아있는 그 볼펜 똑같이 걔만 남아있는 그래서 못 쓰고 안 쓰고 계속 그걸 들고 다니고 그 있고 항상 가방에 넣어놓거든요. 그거를. 아, 지금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잊어먹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가방은 또 그 가방을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 제 작업숙 가방이라서 그 작업 가방에는 항상 연필 볼펜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넣는데 지금 자주 쓰겠네. 그럼에도 꺼내서. 불구하고 안 써요 그 볼펜은 또. 또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볼펜을 모나미 볼펜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용. 일반 볼펜들 많이 쓰지. 어. 볼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왠지 그거 다 쓰면은 또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하고. 니 충전시킬 수 그쵸. 있는 거 아니야? 충전인데 더 비싸더라고요. 또 그건 또. 알아봤어 또.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갖고 다니는 야, 그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어디 뚝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어떡하려고. 그게 있어요. 만년필 분실된 게 아껴뒀다가 똥 됐다고 아. 놔뒀는데 어디 뒀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사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항상 그 볼펜을 제가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곳에 넣어놓자라고 해서 눈에 항상 띄는 데다가 가방 안쪽에 항상 넣어놔요. 또 잊어먹을까봐. 싶어 그러다 가방을 통째로 잊어먹거나. 그럼 뭐 좀 팔짝에 쓰고 그다음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안 잊어먹기 위해서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 가방, 내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제일 안전한 장소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볼펜은 그 가방 속에 모든 재료들은 바뀌는데 그 가방은 안 바뀌죠. 그 이면에 또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틀려요. 그 볼펜 쓰진 않은데 항상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니까 어쩌면 그 그걸 꼭 그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어떤 강박관념도 있을 수 아니요, 있고. 강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그냥 그 볼펜에
그립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기 비싼 거 그치, 치고는. 그치. 그런데 그 느낌이 그때 시절을 소환한 그 약간 그런 그때 애착이야, 네, 애착. 그런 그냥 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애착인데 그 애착이 내가 볼 때는 또 하필이면 걔는 서브였고 만년필이 메인이었는데 맞아요. 메인은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 메인을 잊어먹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나 죄책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왜 그거를 잘 보관을 못했지 어.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걔에 대해서는 이제 얘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내 눈에 항상 띄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맞아요.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그게 또 아버님이 마지막 준 선물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든데 하여튼 그 연필은 선생님 가방이 없어지든 연필이 없어지든 끝까지 있겠구만. 그렇죠.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유독 세 가지를 세네 개 갖고 오라겠더니 딱 세 가지만 가져왔고. 그 선물을 아니 물건을 고르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뭐 한 세 가지나 다섯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 고르는 것도 되게 신중해져요. 사실은 뭐 고가의 어떤 재료, 뭐가 있어. 뭐 기자재, 제가 미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는 아끼는 소품이라는 거는 의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그 세 가지도 계속 제 물건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 물건을 보고 얘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쟤가 나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지. 근데 결론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게 의미성이든 뭐든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생활과 얼마나 함께 했었냐라는 밀착성과 그런 추억들이 담겨 있어야지 내가 그걸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 세 개 고르게 되는데 그것도 세 개도 간신히 고르게 되더라고요.